네, ADP 필기 기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ADP 전체적인 목차나 이런 것들은 앞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10회, 11회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이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데이터 이해 부분에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기존에 배웠던 부분을 좀 복습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이게 10회 기출입니다. 이게 10회 기출이고요. 이게 2018년 3월 10일에 기출했던 문제를 복원해서 푼 보고 문제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1번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중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중 잘못 연결된 곳은,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 사례 부분을 우리가 그때 PPT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데이터 이해 부분이죠. 네, 데이터 이해 부분, 이 부분을 보도록 하면 됩니다. 빅데이터 활용 사례는 지금도 뭐 상당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도 뭐 끊임없이 나타날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기업, 정부,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표 사례를 하나씩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활용 사례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네,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하나 문제풀이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풀이죠. 이건 아예 패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먼저 구글이 나와요. 구글의 검색이 가장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로서 제일 대표적인 거고요. 구글은 이제 사용자의 로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의 어떤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을 혁신했죠. 그래서 꾸준히 다양한 차원의 신호를 추가해서 거기다가 검색 결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로는 또 이제 월마트를 또 들 수가 있어요. 월마트. 월마트는 고객의 어떤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상품의 진열에 활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허리케인이 뭐 올 때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손전등뿐만 아니라 비상 음식 구매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손전등과 비상 음식을 함께 진열하면 매출이 증대가 된다라는 것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생산성이 향상된 사료는 의료 부분의 어떤 개선을 들을 수가 있어요. 미국의 의료 부분이 빅데이터가 적용될 경우에 연간 약 3,300억 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는 스페인의 연간 의료비 지출의 2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질병의 어떤 예후 진단 및 처방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IBM이 아시다시피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도 병원에서 활용하기 시작을 했죠. 정부 역시 또 다양한 분야에서 대국민 어떤 서비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빅데이터 활용한다 이런 거죠. 실시간 교통 정보 수집이라든가 뭐 기후 정보라든가 각종 지질 활동, 소방 서비스를 위한 모니터링 등의 이런 모두 환경 탐색에 해당을 하고 환경 탐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라는 그 정부기관이 있고요. 거기서 소셜미디어나 CCTV, 통화기록, 문자 통화 내역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 결과를 국가 안전 확보 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미래, 의진, 의료와 교육 개선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고요.
개인 차원의 어떤 대표적인 빅데이터 활용 사례로는 뭐 정치인과 가수를 들 수 있죠. 그래서 정치인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 위에 사회 관계망 분석에 활용하고 사회 관계망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세 지역을 선정하는 거죠.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해서 효과적인 어떤 선거 활동을 펼칩니다. 가수는 팬들의 어떤 음악 성취, 기록 분석을 통해서 실제 공연에서 부를 노래 순서를 짜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곳에서 뭐 다양하게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뭐 개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보시면 구글 사용자의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존의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개선했다. 맞는 말이죠. 월마트 기존의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상품 진열을 바꿨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페이스북은 이제 봅시다. 페이스북이 실시간 자동 번역 시스템을 통해 의사소통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마존, 전자책 관련 데이터 분석해서 저자에게 독서 패턴을 정보를 제공했다. 아마존은 뭐 확실하게 맞는 말이에요. 페이스북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때 문제가 조금 이제 연도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런 걸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런 거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네, 3번이 정답입니다. 2018년도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요. 페이스북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죠. 조금 시기를 좀 보셔야 돼요. 어쨌든 대표적인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구글, 월마트, 아마존 또 이런 식이 많이 나오고요. 페이스북도 물론 활용을 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그 사회관계망 쪽에 한 거지 번역 쪽은 좀 아닙니다. 지금은 뭐 페이스북도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을 서로 연결한 것 중 잘못된 것은 이다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그전에 이렇게 연결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따로 외우셔야죠. 빅데이터의 어떤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부분을 같이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죠? 여기 또 활용 사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까도 있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많이 나와 있죠. 어쨌든 그리고 네, 요거죠. 위기 요인 및 통제 방안 요거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를 이제 보면은 위기 요인은 특정 데이터가 본래 목적 외에 가공 처리되기 때문에 2차, 3차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통제 방안으로서는 동의해서 책임으로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이 방향이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책임 원칙 훼손의 문제에 있어서는 통제 방안은 기존의 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거지 알고리즘 접근을 허용하는 부분이 아니죠. 나가 들어가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나가 들어가면 빼면은 데이터 오용 부분, 정보 선택의 옵션을 제공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는 틀렸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만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도 틀리고 다도 틀립니다. 데이터 오용, 정보 선택 옵션을 제공한다 라는 게 아니라 데이터 오용은 데이터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 허용 및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알고리즘 접근 허용이 데이터 오용에 대한 거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생활 침해는 동의제에서 책임제로 넘어간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책임 원칙을 훼손하면 기존의 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게 맞고요. 데이터 오용이 알고리즘 접근권을 허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잘못 쓸 수 있지 않도록 데이터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 허용 및 객관적 인증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앞부분에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면 데이터는 그 형태에 따라 정성 데이터와 정량 데이터로 구분이 된다 하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크게 있습니다. 보기 문제 풀고 있습니다. 존재 형식을 불문하고 개발 데이터 자체로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 그 존재 형식을 불문하고 개발 데이터 자체로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 이 부분 좀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사전적으로 추론과 추정 의미를 이루는 근거를 이루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게 가장 데이터의 정의죠. 그리고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와 통계학이 다른 점 중 부적절한 것은 통계학은 모수 기반으로 해서 샘플링해서 추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죠.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의 특징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샘플을 뽑아서 요거의 기습 통계를 보고 통계량을 통해서 모집단의 어떤 모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이런 게 통계학이고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은 좀 이제 통계를 기반으로 데이터 마이닝과 뭐 이런 AI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죠. 데이터 사이언스는 통계학과 달리 통체적 접근법을 쓴다. 그렇죠? 인사이트를 보기 위해서 통체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죠. 한꺼번에 다 보는 거죠. 정형 및 비정형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분석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전달하는 과정까지 포함을 하고 있죠. 기존 통계학의 데이터 마이닝을 접목한 새로운 학문이다. 새로운 학문 아니죠. 기존에 우리가 다 있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3요소. 이것은 그냥 배우는 거죠. 우리가 빅데이터에 필요한 기본 3요소를 당연히 우리가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이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 대기인 데이터 기술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외우시면 데이터 기술 인력이라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아래는 특정 산업의 1차원적 분석 사례를 나열한 것이다. 다음 중 특정 산업으로 적절한 것은 요거에 대한 거죠. 트레이딩, 공급, 수요, 예측에 대한 요 산업의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이 가장 이런 식으로 어떤 분석을 하게 되는 것들은 어떤 산업이냐라는 건데 트레이딩, 그래서 공급, 수요 예측, 그러니까 이제 전기라든가 에너지들 그죠? 그래서 발전, 수력 발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공급과 수요가 잘 예측이 돼서 잘 교환이 돼야겠죠. 그래서 트레이딩이죠. 그러니까 에너지죠, 에너지.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산업의 2차원적 분석 것들 보시면 산업에 따라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도 네. 이건 따로 정리가 안 됐네요. 이거를 정리를 한번 기출문제 풀이라고 해서 한번 할까요? 산업과 연결시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1차적인 어떤 분석 애플리케이션 사례라고 해서 있고요. 이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일단 금융 서비스가 있고요. 산업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석 애플리케이션은 신용점수 산정, 사기 탐지, 가격 책정, 프로그램 트레이딩, 그리고 클레임 분석, 고객 수익성 분석이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네. 소매업, 판촉, 매매, 매대 관리. 그래서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가 될 거예요. 수요 예측, 재고 보충, 가격 및 제조 최적화. 제조 부분에서는 공급사슬 최적화, 수요 예측, 재고 보충, 보증서 분석, 추명, 상품 개발, 신상품 개발, 운송업, 일정 관리, 노선 배정, 수익 관리, 그리고 헬스케어 부분, 약품 거래, 예비 진단, 질병 관리, 그리고 병원, 가격 책정, 고객 로열티, 수익 관리. 에너지 이제 나온 거죠. 에너지, 트레이딩, 공급, 수요, 예측. 다른 것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또 다른 것들도 이제 알아놓으셔야죠. 커뮤니케이션은 가격, 계획, 최적화, 고객, 보유, 수요, 예측, 생산, 능력, 계획, 네트워크 최적화, 고객, 수익성 관리. 서비스 부분은 콜센터 직원 관리, 서비스, 수익, 차슬 관리. 그 다음에 정부는 사기 탐지, 사례 관리, 범죄 방지, 수익 최적화. 온라인은 웹 매트릭스, 사이트 설계, 고객 추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제 성과 관리가 또 애플리케이션, 분석 애플리케이션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6번까지 풀었는데 뭐
일단은 데이터 이해 부분이라도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회 기반 구조로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는 응용 시스템, 그러니까 사회 구조 기반 사례로서,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다뤄줬죠. 그 부분이죠. 사회 기반 구조니까 일단은 CRM은 아니고요. 이거는 교육이죠. NEIS, ERP, 저기 회사, KMS도 회사니까 2번. 여기 사회니까 교육, 그죠? NEIS입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표본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빅데이터는 표본의 어떤 샘플링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대두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빅데이터를 통해 기존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통찰이나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저장장치 가격 하락이 있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거 석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도 맞죠.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특정 조직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상호 관련 데이터들의 집합이다. 다수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지하는 공용 데이터다. 이게 가장 지금 정의로서 맞는 건데 이제 부적절한 것은 봐야 되네요. DBMS는 별도의 소프트웨어죠. 텍스트는 숫자,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죠. 이런 것들은 비정형이라서 비정형 쪽은 따로 또 정형 데이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설명이 가장 부적절한 것은 과학적 분석 과정은 가정을 근거로 인간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뛰어난 분석적 리더들은 의사결정에 과학적 직관을 혼합한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치 창출 여부는 데이터 용량과 형태에 따라 좌우된다. 아니죠. 이 어떤 데이터 분석에서 가치 창출 여부는 데이터 용량 형태에 따라 좌우되지는 않아요. 데이터 과학자에게는 시각, 비판적 시각, 글쓰기, 대화 능력 등 인문학적 소양이 요구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많아야지 어느 정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좌우된 정도는 아닙니다. 가치 창출은 데이터의 질이 무엇보다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풀어봤습니다.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